다른 것들은 다 잊으셔도 돼요. 어차피 또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실제 사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욕심 조금만 덜어보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고견인 문견우입니다. 어저께 분명히 이거 2번이 먼저 우위에 있었는데 1번이 또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3번, 2번, 1번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쨌거나 뭐 DC인사이드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요. 누군가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최승정이라는 사람이 강호동 씨와 김병만 씨가 찍은 사진에 여기 이 계신 분, 이분이 뭐 이성우라는 86년생의 이제 회계사 분이신데 뭐 김영준과 뭐 이영호님과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릴 게 없지만 어쨌든 이 관련된 기업들의 공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게 맞겠죠. 자, 뭐 김영준 회장은 이성호 회계사에게 이렇게 줬다라는 그 자료도 같이 주셨는데 요거 원래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쩐의 전쟁, 화이브라더스 인수전, 대한민국 M&A 선수들 모두 집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절대로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 겁니다. 이거 합법적인 거예요. 아셔야 되고 화이브라더스 513억에 NSN 대상 2인으로 20일날 매각 연기를 공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화이브라더스가 지금 어떤 회사입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로 사명을 바꿨고 화이브라더스라고 이름이 됐던 게 이게 중국 계열의 그런 엔터테인먼트로 처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요걸 한번 찾아보면은 세력지도 완성되지 않은 과거본에서 요 부분에 있다. 요 부분에 요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SN 같은 경우에는 SU홀딩스라는 이름으로 말을 바꿨고 이 김건희 여사가 투자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로 나오고 있죠. 이것과 도이치모터스, 어쨌든 간에 SU홀딩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이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 이 코코인을 깜빡하고 있었는데 코코인이 22년도 6월 20일 날 되고 있었다. 코인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믹스가 무너지기 시작한 게 요 전 4월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코인을 갖다가 막 틀기 시작했었다, 세력들이. 그래서 보시면 여기 골든골, 이것도 6월 달에 진행이 된 그런 회사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어쨌거나 코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뉴스 뭐 추정 60분 이런 데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보시면 셀마 테라퓨틱스가 이렇게 기사에 나오게 됩니다. 셀마 테라퓨틱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 홈캐스트가 과거에 투자를 했었고 그 다음에 초록뱀도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으며 여기 보시면은 JNK 인더스트리로 해가지고 이제 은연장 관련된 대신푸드와 연관이 있는 그런 집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이렇게 초록뱀과 있는 연관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홈캐스트는 카나리오 바이오에 보시면은 최대주주가 똑같은 걸 아실 수 있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홈캐스트에서도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카나리오 바이오에서도 한번 당했다. 그리고 타고 올라가면 여기 보시면 SU홀딩스 보시죠. 기사에 나와 있는 그룹들이 여기에 대부분 다 나와 있는 모습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화신테크, 이화전기, 이트론, EID 실질적 소유자가 김영준 회장이고 이 사람이 이성우 회계사를 통해서 이렇게 뭐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 화신테크 어디서 봤었죠? 여기 보시면은 폭스브레인 홀딩스는 유테크의 최대 주주인 SPN 홀딩스와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회사가 유테크가 이름을 1월 GMM으로 바꿨었고 여기 보시면은 화신테크가 이미 이 1월 GMM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기사 중에 뭐 NK물산 남궁견 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리스크 쫙 보여드리면서 보시면은 남궁견 회장이 최근에 휴마시스를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간단하게 추린 세력지도 기사 내에 나오는 것만 이렇게 보시면은 SL에너지가 이렇게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를 갖다가 원래 지배를 하고 있었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넥스턴 바이오를 지배를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테마를 탔었을 때 얘들도 함께 무언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리고 초록뱀은 다른 라인에서 제가 영상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SU홀딩스도 과거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 이렇게 참여를 한 적이 있었다. 자, EID와 이화전기, 이트론은 이런 식으로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EID가 이화전기를 지배하고 이화전기가 이트론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EID를 이트론이 지배하는 이런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게 돼요. 그런데 2차전지 시작할 때쯤 이렇게 보시면은 휴센텍이라는 회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휴센텍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요. 23년 3월 27일 날 갑자기 이렇게 DR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서 지분을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대표자가 지서연이라는 분 뭐 이야기 많이 나왔죠. 테라사이언스도 그렇고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어쨌거나 특수관계인에 보시면은 원래는 정정전에 이화전기공업, 그 다음에 EID 이런 식으로 해서 함께 들어온 걸 알 수가 있는데, 정정 후에는 얘들이 빠지긴 했어요. 그래도 정정전과 정전 후 부분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DR 인터내셔널은 어쨌든 간에 EID 이화전기와 뭐 연관성이 있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상호 변경을 진행을 합니다. 원래는 EDT라고 해서 이화 디펜스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국방산업이랑 더 잘 어울리는데 갑자기 이름을 휴센텍이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사명을 자주 바꾸는 회사들은 기존에 있었던 브랜드 네이밍에 투자했던 마케팅 비용을 다 포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무언가 노리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휴센텍 보시면은 21년도 7월 23일 날 제우스 2호 조합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하는 취지를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제우스 2호 조합은 사채업자도 기업 사냥꾼도 아닌 순수한 투자자임을 밝힙니다. 처음에 테스 시스템을 통해서 투자를 하였고 이후 제우스를 통해서 박정규 회장의 비전을 듣고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화전기로부터 투자 후 경영진을 믿고 회사에 간섭하지 않았지만 21년 11월 회사의 파산소송 피소에 이은 거래정지 등으로 문제를 인식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리튬 플러스의 2대 주주이자 박정규의 아내인 지서연은 부회장의 직함을 달고 있었으나 출근도 어떠한 업무도 수행하지 않고 연봉 3억 원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뭐 출근하지 않은 그런 명의상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제우스는 합의안을 이행하려고 했으나 박정규는 이마저도 져버렸고 임총을 두고 수족인 포트 해밀턴 조합을 앞세워 여론전과 기만으로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했다. 현재 박정규는 주변에 내 손으로 휴센텍을 상장 폐지시킬지언정 회사를 틀어쥐고 있어야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하는 그 공문을 주주들에게 다 보내게 됩니다. 이러면서 동시에 22년 3월 18일 날 이렇게 그 주주총회를 임시주주총회를 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여기 추천인 이사회 그리고 나머지는 주주 제안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주 제안 부분이 아무래도 제우스 2호 조합이 될 것이고 여기 추천인 이사회로 되어 있는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회사들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서동용 여기 보시면은 JP 모건 체이스 애널리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간이 상당히 짧죠. 나이에 비해서 뭐 경력 자체가 있는 걸로 보니까 뭐 주니어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거 실력도 좋아요. 세력 이제 엮여 있는 분들은 자본이 빵빵해서 그런지 유학도 잘 갔다 오고 돈도 많아요. 어쨌든 이 서동력이란 분이 나와 계신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임원들은 다 선임이 되지 않고 뭐 서동력 씨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실패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포트 해밀턴 조합에서도 이렇게 의결권 그 권유를 하는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제우스 2호 조합의 수많은 모함과 여론몰이에도 개선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지만 지난 22년 1월 임시조청 당시 경영권 장악을 목적으로 제우스 2호 조합이 추천한 이사 후보 3명이 부결되자 뭐 원머머와 엄머머는 자금을 지원받아서 뭐 이화전기와 KK홀딩스를 갖다가 뭐 어떻게 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우스 2호 조합 측은 원머머 꼬리 자르기를 통해서 임직원 및 주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포트 해밀턴 조합의 주주 내역을 보면은 특별 관계자에 이렇게 전태랑, 전명선, 서기수 그 다음에 뭐 여러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명선 서기수 이분이 이제 부부 관계이고 아까 보셨던 서동력 씨가 자식입니다. 자식이고 여기 보시면 전태랑 이분은 뭐 코코엔터에서 여러 번 보셨고 여기 지희라는 회사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친척 관계. 여기 전명옥, 백경아 그 다음에 전태랑, 전지훈 이분들이 가족이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명선, 서기수, 서동력 이렇게 가족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친척 관계에 있어서 세력 지분 지도에 상당히 많이 나온다. 보시면 코코엔터, 뭐 세종메디컬, 휴센텍, 그 다음에 하이드로리튬,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화전기 지서연님과 아까 박정모 회장 있잖아요. 그 회장의 그 배우자인 분, 이분과 함께 테라사이언스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다보링크 이렇게 나오는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는 회사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EID와 이화전기, 이트론, 그 다음에 휴센텍을 통해서 진행을 2차 전지를 하려고 했었지만 지금 보신다시피 뭐 포트 해밀턴이랑 그 다음에 제우스 2호 조합이 싸우면서 거래 정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이 EQ셀이라는 회사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비슷하게 원래 깔아놓거든요. 회사를 여러 개 깔아놓고 거래 정지가 된 상태에 있는 회사도 인수를 해서 이제 뭐 만약에 거래 재개가 됐을 때 그 차익을 엄청나게 이제 테마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런 식으로
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쨌거나 20년 3월 27일 날 휴센텍에는 지서연 씨가 등장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20년 6월 30일 날 EQ셀의 지분을 EID가 인수를 하게 된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무언가 2차 전지에 대해서 테마를 엮으려고 했겠죠. 세력 지분 지도에 보시면은 리튬 테마만 거의 한 40개 이상의 회사들이 엮여 있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EQ셀 요거 보시면은 어쨌든 20년도 6월 30일 날 EID가 이렇게 주주로 들어갔고요. 기존에 있었던 회사 세미콘라이트 그 은연장치 알파홀딩스에서 나오는 부분 알고 계시죠? 알파홀딩스의 건물을 갖다가 세미콘라이트가 넘겼다. 논현동에 있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분율을 갖다가 세미콘라이트가 가지고 있던 걸 아마도 EQ셀, 그러니까 EID가 받은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도 세력 관계가 있으니까 향후에 리튬 터뜨렸을 때 같이 진행한 거 아닌가 싶네요. EID는 사실상 2019년도 11월 25일부터 이렇게 2차 전지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음 테마로 코인과 동시에 이제 뭐 2차 전지도 진행을 하려고 했었겠죠. 그래서 제가 세력들은 여러 가지 테마를 묶어두고 하나씩 터트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게 세력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터트리지 않고 이번엔 네 차례, 이번엔 너 차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거나 회사는 7월 2차 전지 물류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 GE를 인수한 데 이어서 KIT를 사들였다. 양극재 생산 장비 업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아까 제가 휴센텍에서 GE 잘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포트 해밀턴 투자조합의 특별 관계자로 GE가 있었다. 아마 GE를 통해서 휴센텍에 상장을 시키고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회사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 구글에다 쳐보면은 똑같은 회사 맞죠. 똑같은 회사 맞고요. 자, EQ셀의 최근에 분기보고서를 이렇게 보시면은 GE와 함께 합병을 통해 가지고 그냥 EQ셀을 갖다가 이제 다시 한번 거래 재개가 됐을 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EQ셀은 1쿼터보다 뭐 이제 전반기에 12배 이상의 이제 수익이 내고 흑자 전환을 달성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크게 뭐 의미 있는 그런 가시적인 건 없었고요. 23년 5월 11일 날 EID 주가가 하한가 가면서 대표이사가 횡령구속 영장 청구를 확인을 합니다. 근데 요 날짜 보세요. 자, 4월 25일 날 EQ셀로 인해서 이하전기와 이트론, 그 다음 EID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EQ셀이 가지고 있는 GE, 그 다음에 뭐 KIT, 얘들이 2차 전지에 엄청나게 이제 테마에 편승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올랐던 것이죠. 그런데 요 5월 11일 날 바로 이렇게 되면서 하한가가 오고 거래 정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겠죠. 대표이사한테 검찰이 조사가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미리 통보를 하고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황급하게 어느 정도의 이런 준비성을 가지고 이슈를 몰이를 하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3월 달부터 요까지 아무런 변동성이 없었는데 3월 달에 한번 악재 터지고 쭉 빠졌다가 이때 아마 조사 들어갔다라고 뭐 통보가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 이대로 끝낼 수는 없잖아. 그러면서 주가를 엄청나게 띄우고 지금 보세요. 416원에서 2480원까지 약 600%를 갖다가 올려버린 다음에 그 다음 바로 이제 조사 얘기가 터지고 나니까 거래 정지로 쭉 가는 모습. 그럼 여기 있는 거래량 터졌을 때 분명히 다 했겠죠. 그리고 여기는 마무리를 지었을 것이다. 지금 이게 296116K예요. 296116K.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래량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2억 9천만 600 이렇게 거래량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2억 9천만. 엄청나죠. 엄청나고 이제 세력들은 대부분 이 구간에서 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요 구간쯤에서 얘기가 많이 들렸어요. 어떤 데냐면 뭐 이제 템프로나 이런 데에서 야, 이거 주가 이제 뭐 이하전기 얘기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가 그냥 이제 루머처럼 돌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알아도 우리는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갔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만 모를 뿐 여러분들 다 이제 조심조심 아름아름 다 돌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오너리스크로 4년째 상패위기 EQ셀 인수한다고 나서는 것도 뭐 코스닥 문어발 그룹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화전기 계열사 EQ셀을 갖다가 매각을 추진한다. EQ셀을 갖다가 아까 GE랑 통합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화전기는 이미 이 세 개들 순환출자 구조 거래 정지될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이 EQ셀이 그나마 거래가 열릴 가능성이 있고 GE랑 합병을 시킨 다음에 다른 회사에게 종속을 시키면서 차익을 마지막으로 보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여기 보시면 코스닥 상장사
산업용 로봇 전문 업체인 휴림 로봇이 수년째 인수합병을 나서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휴림 로봇이 EQ셀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결국에는 카나리어 바이오와 휴림 로봇이 연관성이 있었는데 그 회사들과 다시 한번 EID 이런 쪽으로 EQ셀로 엮이는 거 아실 수 있는 겁니다. 450개들이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뭐 상조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 여러분들 이런 주식을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세력지도에 올리는 것들 중에 이런 사연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여기 보세요. 요거는 뭐 동의 없이 진행을 하긴 했지만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청년입니다. 먼저 유튜브로 주식 후견인 채널을 보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휴센텍에 대해서 그리고 리튬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알고리즘 보시고 연락을 하셨나 봐요. 저는 휴센텍 종목에 물려 있으며 아버지 퇴직금을 넣은 상태입니다. 리튬에 눈이 멀어 넣었지만 선생님 채널을 보면서 정말 많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향후 휴센텍 거래 정지에 대해 어떻게 될지 선생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잠도 못 자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습니다. 진짜 이게 욕심으로 인해서 실수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나도 욕망을 가지고 있고 무언가 돈이 많이 벌리고 욕심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릇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래 정지가 돼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발 좋고 저한테 뭐 멤버십 안 하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저를 신뢰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세력지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엔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그거에 혹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래요. 이런 식의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읽어볼게요. 어쨌거나 잠도 못 자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으니까 인생이 뭐 거의 이제 끝났겠죠. 끝나고 이제 답장이 올지 모르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이거 그냥 잊고 젊으시니까 한 발 더 나아가시는 쪽으로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때 가서 만약에 거래정지가 풀려서 뭐라도 남게 되면은 그거는 누군가가 보너스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누워서 버티고 뭐 무너지고 이래봤자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힘내시라고 마무리를 드리고 잘 끝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는 이제 다시 생활로 돌아가시는 것까지 확인하고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욕이 없는 종목들, 회사가 열심히 노력하는 종목들, 물론 적자 회사도 분명히 열심히 하는 데는 저는 비난하지 않고 어떤 걸 갖다가 의욕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의욕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다. 이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종목에 물린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죠? 저는 절대 그런 거 의욕에 대해서 뭐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본연의 일을 계속하면 되는 부분인 거고 회사가 회사 일을 못해서 화가 나고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회사에게 욕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잊으셔도 돼요. 어차피 또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실제 사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욕심 조금만 덜어보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